최해병 사건 외압 의혹의 뜨거운 감자는 이른바 VIP 경로설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장관 보고 하루 만에 임성근 1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한 사건 기록을 경찰로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가 경로해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군 검찰 조사와 군사법원 재판 등에서 박 전 단장이 항명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 지어내고 있는 얘기다. VIP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최근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 A씨로부터 김계환 사령관에게 VIP 경로설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공수처 조사에서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 등이 참석했던 지난해 8월 1일 오전 8시 회의 때 김 사령관이 VIP 경로설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또 경로설과 관련해 김 사령관과 A씨가 통화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다만 SBS와 통화에서 설령 김 사령관이 VIP 경로설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직권남용 등 법적으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함께 소환된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에게 A씨 진술을 제시하며 당시 상황에 대해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질 조사는 김 사령관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최해병 사건 수사가 어디까지 진전됐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조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오늘 그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함께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여현교 기자, 조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두 번째로 공수처에 소환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현재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첫 피의자 조사 뒤 17일 만에 다시 나온 건데 오늘도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섭 전 장관과 통화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장관 이첩 보류 지시 외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공수처는 오후에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도 참고인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자, 오늘 공수처가 두 사람을 같이 부른 건 이른바 대통령 경로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잖아요. 실제 이루어졌습니까? 네, 박정훈 전 단장 측은 출석하면서 김계환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진실을 구하시면 편안해집니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구하시고 이제라도 좀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7월 31일 최해병 순직 사건 언론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되고 사건의 경찰 이첩이 보류된 배경을 두고 두 사람은 상반된 주장을 펴왔습니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경로해서 그렇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사령관은 군 검찰 조사 등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함께 부른 게 이 대통령 경로설을 두고 대질 조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대질 조사 없이 두 사람이 따로따로 조사받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에서 SBS 여현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수처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른바 VIP 경로설의 당사자죠.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동시에 공수처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질 조사가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혹시 대질 신문 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대질을 하는 게 해병대에 이롭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오늘 재조사 좀 어떤 부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대통령 경로설에 대한 질문 있었는지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박정훈 대령 그 대통령 경로 주장 추가 조사 여부 나왔나요, 일정? 사령관으로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군 조직을 보호하고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지 뭐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상하를 걱정하고 지휘권을 걱정한다는 것은 뭐 좀 어폐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뚜렷한 증거가 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질 신문을 대기하고 있고요. 언제든
김기환 사령관님께서 응하신다면 뭐 좋다. 계속 이런 식으로 피하고 도망간다고 그래서 이미 굳어진 역사적 사실이 어디로 사라집니까? 네, 자 윤철원 논설위원. 일단 김계환 사령관이 이 박정훈 전 단장한테 자신에게 VIP가 경로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했다는 게 박정훈 전 단장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 같이 마주보고 대지 신문을 했으면 좀 운이 풀릴 법도 한데 왜 대지 신문을 거부한 걸까요? 일단 김계환 사령관 입장에서는 부하인 박정훈 대령하고 이런 것을 두고 대질 신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썩 마땅치 않았겠죠. 그다음에 김계환 사령관 입장에서는 또 사법적으로 자신이 그걸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걸 동의하지 않으면 대질 신문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다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른바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두 사람의 대질이 이루어져서 객관적인 사실이 어떠했는지가 드러났더라면 훨씬 좋았겠죠. 그런데 아마도 공수처 수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 대질 신문이 성사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김계환 사령관이 아마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대질 신문이 아니더라도 이른바 대통령 경로설의 객관적인 사실이 뭔지, 객관적 진실이 뭔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일인 거죠. 네, 자 김종혁 부처장님. 일단 CCTV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의 상처가 된다. 이게 김계환 사령관의 이 대지신문 거부 이유입니다. 물론 뭐 법적인 권리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박 전 단장 측은 진실을 말하는 게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CCTV를 가리는 게 해병대 상처라는 말이 별로 설득력이 없죠. 그 누가 봐도 뭐 왜 CCTV를 가리는 게 해병대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해병대의 명예를 지킨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글쎄 저는 그냥 와서 그냥 그 대질신문이 됐든 뭐든 간에 그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히는 게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종혁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 키맨들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진실을 밝히기가 지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나 김계환 사령관 모두 공수처 수사가 좀 더디고 어차피 수사가 완료돼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검찰 기소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 보니 지금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특검이 도입되면 특검에서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요. 어찌됐든 실무자들 증언을 종합해 보면 뭐 이거 누가 뭐라 해도 수사 외압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떳떳하면 왜 대면 대질 조사를 거부하겠습니까? 정말 떳떳하면 진짜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서 해병대 사령관의 명예를 지키겠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로서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종혁. 근데 이거 수사는 아닙니다. 이거 자꾸만 이 지금 국방부에서 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박정훈 대령이 했던 것은 그 사전 준비 조사 작업을 해갖고 넘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사 외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었는데 야 이거 사병이 죽은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단장까지 이것을 공범으로 공동정범이라는 식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만약에 이것이 엄밀한 법적 수사 과정을 거친 거였는데 그 수사를 바꿔라라고 얘기하면 이건 명백한 불법이겠죠. 네. 하지만 그건 조사 과정이니까 조사해서 경찰에도 넘기는데 그 내용 중에서 다 공동정범이라는 식으로 논리 구성을 한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수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한 수사 외압이 군에서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군에서 직접 수사를 안 하고 경찰한테 사항을 넘기는 거 아닙니까? 법이 개정돼서. 그래서 그건 굉장히 부적당한 이게 개입이라고. 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굉장히 부적당한 개입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관련해서 그렇게 떳떳하면 사실 특검 받아갖고 이거 그냥 처리하면 됩니다. 그럼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저렇게 거부를 하고
진짜 당선자들도 쪼개서 만나서 설득을 하고 지금 새로 원내대표 되신 분이 그 설득 작업을 하는지 저희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동훈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수장 공백 사태가 넉 달 만에 해소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수사 지휘 방향 있으실까요? 그 부분 또 빨리 보고를 받고 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또 처장으로서 아마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니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까지도 조금 성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도 조금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직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원칙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우리는 공수처의 여러 가지 조직이 생겨난 그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뭐 대통령님이랑 좀 가까운 검사가 임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요. 뭐 그 직격을 따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수사 역량 관점에서 그 훌륭한 분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할 수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네, 자 김종혁 부총장님, 일단 공수처 이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에다가 공수처가 출범한 배경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하겠다. 자, 이것은 뭐 언론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공수처가 대통령이나 뭐 국방장관 같은 고위층까지 이 원칙적으로 수사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야죠. 이게 온 국민의 관심을 쏟고 있고 특히 이제 거대 야당이 지금 눈 부릅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수처에서 만약에 무슨 외압이 있다든가 뭐 어영부영 수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그건 뭐 버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공수처장이 이제 임명이 되셨으니까 빨리 더 그 박차를 가해서 이 국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니까요. 나머지 지금까지 그 의혹이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밝히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뭐 다시 법안을 그 발의를 하셔서 특검법을 발의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김주호 부대변인, 일단 신임 공수처장이 임명된 만큼 공수처 수사가 좀 더 빨라지고 기다려 볼만하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거죠? 저희는 뭐 공수처도 수사 자원이 풍부하다면 수사를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전체 검사 인력이 현재 19명 정도고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공수처 4부는 3, 4명의 검사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사 인력으로 권력 핵심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고 더딜 거라고 예상하고요. 저희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빨리 좀 이렇게 자원을 투입해서 수사하고 빨리 결론 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마음을 좀 몰라주니까 좀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네.